네, 핵 포기는 없다는 북한. 이번에는 법령까지 만들었는데요. 이번엔 전문가와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센터장 그리고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 연구소장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명절 연휴 첫날인데 달갑지 네. 않은 소식인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다시 한번 핵 포기 안 한다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지금까지 비핵화를 선언한 적은 없기 때문에 별 차이점은 없는 것 같기도 한데 이번에 좀 더 강경한 의미가 담겼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물론 핵을 포기하겠다고 자기 입으로 공언한 적은 없었지만 예. 그러나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여러 번의 합의가 있었죠. 남북 간에도 있었고 미북 간에도 있었고 육자 회담에서도 비핵화를 합의를 했었고요. 예. 또 2018년부터는 남북 간에도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를 했고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자기 입으로 핵을 비핵화를 못할 이유가 없다. 물론 조건을 달았습니다만 그런 얘기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비핵화는 절대로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동안 한 말은 빈말이었다. 그동안 비핵화를 전제로 한 합의나 협상은 사실상 거짓이었고 기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것이 아니냐라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래서 물론 이제 법령으로 채택을 해서 이제 우리는 절대 비핵화 없고 핵포기도 없으니 쓸데없는 그런 비핵화, 완전한 비핵화, 유엔 안보리에서 CVID 이런 얘기 하지 마라. 예. 절대로 안 된다. 어떤 예. 이 제재를 가해도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기 위한 그런 의도이고 북한 주민들에게는 지금 굉장히 어렵지만 예. 이게 다 외부에서 우리를 부당하게 압박하는 것이다.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이 핵무기는 필요한 거니까 어려워도 참아라. 예. 이런 생각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저희가 수년간의 보도를 통해서 비핵화 협상 노력을 보도를 해드렸는데 좀 네. 허탈하다는 생각도 지금 좀 드는데 네. 앞으로 비핵화 협상 의미 없다 이런 얘기입니까? 의미가 아예 없다 이건 아니고요. 예.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절대로 먼저 핵포기란 없다. 그러니까 먼저란 말을 이제 계속 앞에 예.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지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다만 이제 북한이 핵 보유국을 공식화, 법제화하는 그걸 통해서 내부의 결속, 문성묵 센터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내부의 결속, 대외적으로는 미국을 향해서 강력한 압박을 하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우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북한의 그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이 완전히 그 빠져나갈 구멍까지 다 막아놓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여지는 남겼습니까? 여지는 저는 아예 없는 건 아니다. 다만 이제 실질적으로 북한이 미국이 바뀌지 않으면 북한이 먼저 핵을 포기하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아예 못을 박았기 때문에 예. 사실상 북한으로서는 미국의 변화 없이는 북한이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예. 강조한 그런 입장을 정리한 것이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여지는 조금 남겨놓은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비핵화할 수 있는 조건은 더 까다로워진 건가요? 그렇죠. 어쨌든 예.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과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입장이 완벽하게 변해야 한다. 그러니까 북한과의 협상을 할 때도 역시 북한을 핵 보유국이라고 하는 존재로서 인정한 선상에서 협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까지도 이야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협상이 그렇게 쉬운 것은 또 앞으로 더 아닌 예. 이런 정도로 북한이 정리를 해냈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센터장님, 일단 추석 연휴에 이런 메시지가 나와서 보는 시청자분들은 참 달갑지 않은 그런 메시지인데 그럼요. 오늘 그 김정은 위원장 이번 메시지는 미국에 하는 얘기인가요? 남측에 하는 얘기인가요? 동시에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시에 하는 건가요? 물론 예. 방대한 연설 내용 속에 보면 미국을 주로 얘기를 했어요. 예. 다시 말하면 자기들이 핵을 개발하게 된 것도 미국의 끊임없는, 그건 이제 미국을 제국주의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국주의와 사회주의와의 전쟁이고 제국주의의 끊임없는 침략과 약탈, 이 침탈을 막기 위해서 핵을 개발한 것이다. 이게 핵 개발의 책임은 미국에게 있다. 그래서 미국이 그런 제국주의적인 그런 생각을 바꾸지 않는 한 우리는 결코 핵포기는 없다. 그래서 김 교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여지가 있다라고 본다면 예. 북한이 그동안 대북 적대시 정책의 포기를 늘 조건으로 내걸어 왔거든요. 근데 그 적대시 정책의 포기라고 하는 것은 북한이
이 적대시 정책이 무엇이다라고 공식적인 뭐 이런 성명이나 이런 걸 통해서 밝히지는 않았지만 예. 전체적으로 맥락을 보면 결국 이번 연설에도 조선 반도의 정세, 안보 정세가 바뀌어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바뀌면 뭐 고려해 볼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바뀐다는 얘기는 결국은 한미 동맹이 해지가 되고 예. 미국이 한반도에서 떠나면 예. 그러면 한번 고려해 볼 수 있다라는 걸로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김여정 부부장이 언급했던 내용이군요. 그렇죠. 예. 그건 뭐 북한이 그동안 수없이 반복해서 얘기를 해왔고 그래서 그걸 늘 대화의 전제 조건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는 사실 한미 동맹과 한미 연합방위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우리 입장으로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한미 동맹의 출범은 북한의 불법 침략에서 비롯된 거 아닙니까? 이게 사실 오늘 날짜가 보면 9월 9일 북한의 정권 창립일인데 사실은 북한이 정권을 창립할 그 당시만 해도 한미 동맹이 없었고 예.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직후에 미군은 모두 떠났기 때문에 6.25 전쟁이 발생했을 때만 해도 북한의 침략이 있을 때만 해도 한미 동맹도 없었고 주한미군도 없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상황을 만든 책임은 북한에게 있다. 네. 그런데 이건 마치 북한이 책임을 미국과 한국에 있는 것 같이 전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근데 저는 좀 궁금한 게요. 어쨌든 트럼프 전 대통령 때는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로 가보겠다고 만나기도 하고 또 얘기도 하고 협상 조건도 얘기하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이 정권에서는 좀 북미 간의 그런 담판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한 걸까요? 아마 이것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 때도 보면 이제 우리가 좀 나눠서 봐야 됩니다. 예. 하나는 싱가포르 정상회담과 예. 그 이후에 하노이 정상회담을 나눠야 봐야 되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싱가포르 정상회담부터 하노이 정상회담 직전까지는 트럼프 대통령과 뭔가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노이 정상회담 때 이제 북미 간에 완전히 그 비핵화와 관련된 부분에서 실질적 입장차가 너무 충돌했기 때문에 예. 그 이후로 북미 관계가 틀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재임 시에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상황 자체에서 예. 변한 게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북한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미국과의 협상을 한다 할지 또는 핵실험도 하지 않고 ICBM 발사도 안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이게 최근에 이제 ICBM 발사를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모라토리움을 지켜왔는데 미국은 하나도 지킨 게 없다. 뭐 이런 차원에서 보면 북한은 이제 계속 그 트럼프 정부 후기, 그다음에 바이든 정부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있었던 것이고 그것에 대한 반작용으로서 이제 강력하게 북한이 자신의 존재감을 이렇게 부각시킴으로써 미국에 대해서 완전히 그 주의를 좀 환기시키는 그런 효과도 노리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예. 볼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결정한 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동기를 부여한 거거든요. 비핵화를 할 수 있다라고 예. 얘기를 했기 때문에 편지도 막 주고받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트럼프 예. 입장에서는 그래 역대 대통령이 해오지 못한 비핵화를 예. 내 대해서 할 수 있겠구나. 그렇죠. 나는 김정은을 만나면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싱가포르 성명이 나왔잖아요. 완전한 비핵화에도 합의를 했지만 결국은 비핵화라고 하는 그 용어를 해석하는 입장이 미국이 다르고 북한이 달랐던 거예요. 그렇군요. 다시 말하면 그게 하노이에서 실체가 드러난 거죠. 예. 다시 말하면 북한은 자기들은 핵보유국으로서 영변의 일부 핵을 내려놓을 테니 북한을 향한 모든 제재를 다 풀어달라. 예. 물론 뭐 민생이라는 표현을 섞었지만 그러나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북한은 비핵화라는 말은 했지만 비핵화가 아니고 부분적으로만 내려놓으려고 하는 거구나. 이건 비핵화의 의지가 없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확인했기 때문에 예. 결국은 하노이를 분기점으로 해서 지금까지 온 거라고 예. 봐야 됩니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핵을 놓고 흥정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선을 확 긋고 네. 핵 무력화를 법제화를 이번에 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법제화했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법제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번 이제 최고인민회의가 예. 우리로 치면 국회입니다. 이번에 이제 최고인민회의가 개최된 것은 우리로 치면 정기국회가 개최된 거나 마찬가지고 김정은 위원장의 연설은 우리로 치면 대통령 시정연설과 아마 비슷한 거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그렇게 보면 이제 법적인 그런 구속력을 만들어 놓음으로써 북한의 핵 정책에 대해서 정확한 그런 자기의 틀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미국을 향해서도 또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또 국제사회를 향해서도 북한은 이러이러한 핵 보유국의 지위를 갖고 이제는 국제사회와 대화를 하건 협상을 하건 또는 갈등을 빚건 뭐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어쨌든 북한은 계속 이 법제화를 준비를 해왔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동안은 대화 쪽에 방점을 좀 두면서 이 법제화 부분은 이제 그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다가 이제는 북미 간에 전혀 지금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예. 미국의 관심은 모든 관심은 우크라이나에 있습니다. 또 남측도 지금 북한과의 대화를 하겠다는 이상적 상봉 제기도 했지만 실질적으로 뭔가 움직이는 건 없는 것 같고 예. 그렇게 보면 북한으로서는 이런 법제화라고 하는 조치를 통해서 미국을 우선 좀 압박을 해보고 또 그 예. 과정에 자신들의 체제를 좀 더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이런 차원에서의 행보가 이번에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법제화된 내용을 좀 보면은 상당히 구체적인 부분도 있더라고요. 좀 눈여겨볼 대목이 핵을 언제 사용하겠다 이것도 이제 명시를 했는데 그 내용 중에 또 지휘부가 공격을 받으면 우리가 바로 타격한다 이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네. 이제 방금 김 교수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제가 조금만 첨언을 한다면 예. 북한의 최고인민회의가 우리의 국회에 해당이 제도적으로는 해당이 되지만 사실 우리 국회와는 전혀 다르죠. 다시 말하면 당이 결정하면 그냥 추인하는 그렇죠. 형식적인 예. 기구에 불과하기 때문에 김정은이 이걸 굳이 최고인민회의를 소집을 해서 여기서 법령화한 것은 우리는 정상국가고 이렇게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법으로 만드는 거니 네. 이제는 되돌이킬 수가 없다. 내가 예. 최고 지도자라도. 그러나 북한을 아는 사람은 그 누구도 북한의 법이라는 그 의미가 없다는 거. 김정은이 결심만 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초헌법적인 그런 권력과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양새는 냈지만 그렇다라는 예. 생각이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신 대로 핵무력 정책을 법제화했는데 11개 항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이 핵무력의 목적, 그다음에 사용 조건, 또 어떤 의사결정을 할 것인가, 그리고 거기도 보면 심지어 보면 마치 핵 확산을 안 할 것 같이 예. 그런 식으로 이제 나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조건에 보면은 앞서 기자 보도에도 잠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는 지휘부가 타격을 받는 경우, 그다음에 이 주요 전략적 대상들이 치명적인 군사 공격이 감행되거나 임박했다고 파악되는 경우 예. 5가지 조건을 얘기를 했는데 이게 결국은 보면 예. 공격을 받았거나 공격이 임박했다고 할 경우 다소 좀 자의적일 수 있네요. 자의적이죠. 해석이. 예. 그다음에 뒤에도 보면은 유사시 전쟁의 확대와 장기화를 막고 작전상 이 불가피하게 필요가 제기될 경우 이런 것들은 불가피한 경우 2가지,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3가지. 이 5가지 모두가 김정은이 맘만 먹으면 어떤 조건에서도 명분을 걸어서 핵을 사용하고 선제 공격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예. 말로는 우리는 핵무기 사용은 최후의 수단이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여기 조건에 보면 언제든지 북한이 맘만 먹고 판단하면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명시하고 있다고 하는 점. 이것이 사실은 상당히 모순된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어떻게 예. 네.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제 제가 볼 때는 몇 가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문제요? 하나는 그 핵무기 사용의 예. 범위 자체가 너무 포괄적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핵무기 사용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좀 정확하게 어떤 경우에 사용하겠다랄지 이런 부분들이 나와야 되는데 임박 또는 불가피하거나 이런 경우들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이건 포괄적인 그 범주를 너무 많이 썼다. 이게 근데 하나인 일부러 것 같고. 좀 의도적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저도 그렇게 그런 부분이 있는 포괄적으로 것 같습니다. 해놓은 게? 예. 그다음에 이제 주관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예. 많아요. 그러니까 북한 당국이 또는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판단을 직접적으로 한 경우에 대해서는 그것은 이제 북한 내부의 정권의 특성상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거나 또는 그것에 대한 비판을 하거나 또는 그것을 바꾸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만들기가 쉽지 않거든요. 예. 그렇게 보면 지금 핵 사용의 조건을 이렇게 명시했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더 그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들의 나름대로 어떤 규정을 했다고 하지만 좀 위험한 발상일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예.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핵을 언제든 쏠 수 있다. 이런 이제 명문화된 내용을 보여준다는 건 이제 미국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경고성 메시지로도 해석이 되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과 관련해서 미국이 노리는 건
정권 붕괴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내용을 좀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핵을 내려놓게 하고 자위권 행사력까지 포기 또는 열세하게 맹글어 우리 정권을 어느 때든 붕괴시켜 버리자는 것입니다. 천만에 이것은 적들의 오판이고 오산입니다. 백날 천날 10년 100년을 제재를 가해보라 합시다. 네, 제재가 100년 가도 두렵지 않다 이런 얘기 같은데요. 네. 그래서 사실 말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예. 실제 제재가 북한에게 특히 김정은 위원장에게 굉장히 아픔이 되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건 이미 하노이 회담 때 이미 입증이 됐어요. 그 어렵다고 하는 걸. 지금도 이렇게 법제화시키고 이걸 핵무기를 가지고 다시 우려 먹는 거거든요. 특히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와 가지고 한미 동맹을 복원하고 강화하고 그동안 사실상 이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으로 했던 한미연합연습을 정상화시키고 실병 기동 훈련을 하고 특히 이번에 이제 이달 16일에 한미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라고 하는 걸 만들고 예. 특히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면서 삼축 체계라고 하는 것을 발표하면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우리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겠다라는 걸 강조를 하고 있는데 예. 결국은 지금 5가지 조건을 보면 임박한 경우라고 표현하는 거는 결국은 이 킬체인이라고 하는 것은 킬체인도 그렇거든요. 북한의 미사일 공격이 임박하면 우리도 선제적으로 타격하겠다고 그러니까 자기도 똑같이 우리에게 임박하면 선제적으로 사용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말씀하신 대로 미국과 한국에 대해서 지금과 같이 북한을 압박하고 제재하고 지금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한다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대응을 하겠다라고 최근 하와이에서 한미일 안보실장들이 예. 모여서 합의하고 그게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 직후에 지금 북한의 이런 행보가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미일이 북한을 향해서 그런 행보를 보인다면 그런 걸 통해서 뭔가 목표를 얻으려고 한다면 어림도 없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를 직접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로 생각이 됩니다. 예. 근데 이제 미국이 비핵화 협상을 하자고 이제 북한에 대화를 제의하고 하는데 네.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이 노리는 건 정권의 붕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는 왜 그러는 걸까요? 그것은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생각이 뭐 지금 최근에 그런 생각이 생긴 게 아니고 계속 김정은 위원장은 이제 거기에 대한 두려움을 계속 갖고 있었다. 체제 자체에 대한 그렇습니다. 얘기요. 체제 예. 붕괴를 미국은 원하는 것이고 예.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핵 보유밖에 없다. 이게 이제 북한의 그동안의 논리였고 현재도 그 논리가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보면 북미 간에 이번 이제 그 시정 연설과 같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연설을 보면서 느낀 점은 이것이 이제 북한과 미국이 뭔가 문제를 풀어가는 차원보다는 강대강의 대결 구도를 더 강화시키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북한에 대해서 미국 당국, 바이든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화할 의지는 현재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도 역시 미국과의 관계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핵 보유국 지위를 확고히 하겠다는 그런 입장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서로 뭔가 접점을 찾는 부분은 현재는 거의 보이지 않고 서로 제갈길을 현재 가는 쪽으로 정리가 되면서 예. 당분간 북미 간의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소재나 방법들은 찾기 어려운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또 걱정이 또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소 답답한 그런 그렇습니다. 정국이고 강대강 대치 국면에서 우리 정부에서 이산가족 상봉 관련한 좀 당국 간의 회담을 하자 이렇게 이제 제의를 했습니다. 일단은 인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좀 논의해 보자 이런 내용인데 북한이 응할 가능성은 뭐 없다는 전망이 많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예. 현실적으로 어렵죠. 예. 지금 뭐 남북 간의 대화가 잘 되는 시기에도 이산가족 상봉은 그 중에서도 제일 어렵고 제일 마지막에 예. 되는 경우가 많았고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을 통해서 뭔가 반대급부를 얻어내는 그런 행보를 그동안 보여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 통일부 장관이 직접 나서서 공개적으로 회담을 제의한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예. 우선 추석이라는 명절을 계기로 그동안 사실 이산가족 상봉 신청을 해놓고
이제 남아 계신 분이 4만여 명밖에 안 되고 대개 8, 90대 고령이시기 때문에 앞으로 이 정부 임기 5년 이내에 거의 대부분 돌아가실 가능성이 높다. 이산가족이라는 용어 자체가 소멸될 수 있다. 그러니 남북 관계가 아무리 나쁘고 뭐 핵 문제 이런 걸림돌이 있더라도 이 문제만큼은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강한 의지를 국민들에게도 보여주고 북한에게도 보여주고 국제사회에도 인권과 인도주의 문제는 이건 다른 것과 무관하게 추진해야 된다는 강한 의지를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 북한은 지금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반응을 안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아마도 북한은 뭐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가능성은 매우 적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 제의 자체는 의미가 있는 건가요? 예, 저는 뭐 일단 북한의 반응과 무관하게 담대한 제안도 구상을 했고요. 예. 그다음에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상봉 문제뿐만이 아니라 상봉은 둘째치고 일단 생사 확인부터 하자. 그리고 직접 만나는 건 여러 가지 제한될 수 있으니 그다음에는 이제 서신이라든지 영상 통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지를 밝혔다고 하는 점에서는 저는 북한의 호응 여부와 무관하게 우리 국민들이나 국제사회에 보여주는 의미는 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정부가 내놓은 담대한 구상이 좀 현실화되려면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이제 첫 단계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것도 상당히 쉽지 않아 보이고 이렇다 보니까 뭔가 북한을 움직일 카드는 필요한 게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있거든요. 네. 예. 이제 이산가족 상봉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그 남북 관계를 풀어가는 예. 중요한 그 소재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을 보면 사실상 남북 관계에서 특별한 것을 만들 가능성은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없다. 예.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좀 어정쩡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북한도 움직일 생각이 없고 예. 미국도 우크라이나의 모든 것들을 집중하고 있고 우리로서는 이제 중간에서 뭔가를 해보고 싶은데 이산가족 상봉을 계기로 해서 뭔가 풀어가고 싶은데 김정은 위원장은 전혀 그에 대한 의지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지금의 이 상황에서 우발적 돌발적으로 나빠지지 않는 것을 관리하는 것이 전 중요할 것 같습니다. 7차 핵실험을 할 경우에는 더 악화될 수 그렇죠. 있는 거 이제 아닙니까? 그것도 하나의 예. 7차 핵실험을 포함해서 예. 북한의 전략적 무력 시위, 무력 도발 이 부분은 중국도 역할을 해야 될 것 같고 주변 국가도 역할을 해서 예. 그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현재 상황에서 조금씩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그 시간을 만드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 그래서 더 나빠지지 않도록 하는 관리가 현재로서는 예. 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구구절 발언이 외교 전략 짜기를 더 어렵게 만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센터장,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 연구소장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